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끝토익팀에서 RC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보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월 10일 토익을 대비해서 이 토익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한 적중 특강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RC 파트, 그래서 파트 5, 파트 6, 파트 7 이렇게 3개의 파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토익 시험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0월 10일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를 받아주실 수 있었으면 너무나 보람찬 특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오늘 이 특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음원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꼭 미리 다운을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풀어보신 후 이 특강을 한번 봐보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파트 5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트 5 문제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소스들을 통해서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토익이라고 하면 접하시는 대표 유형으로서 파트 5를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익에서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는 이 파트 5 하면 약간 문법 아니면 구조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다도 써놨지만 당연히 문장 분석을 하고 구조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첫 번째 비중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거의 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구조 분석이라는 걸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하고 문장 분석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차피 반밖에 맞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파트 5 30문제가 있는데 이 30문제를 반밖에 맞추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점수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구조 분석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다루어 봐야 되겠죠. 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문제를 접근을 할 때 구조 분석이라는 걸 베이스로 두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영어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사선을 그어가면서 구조 분석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룰을 조금만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항상 100%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항상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강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치사구라는 애를 꼭 찾아주세요. 자, 이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애는요, 단순한 구조 분석만을 위하여 찾는 것은 아니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도 분명히 전치사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구를 찾아달라고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접속사라는 개념 중엔 종속 접속사 절, 그 다음에 이 등위 접속사라는 애를 이용해서 만드는 병렬 구조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종속 접속사 절과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저 덩어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덩어리의 맨 앞에 종속 접속사라는 애가 있다면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기도 하고 혹은 관계사나 의문사 같은 다른 종속 접속어의 종류들이 온다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얘네들은 항상 맨 덩어리 앞에 나와서 그 뒤에 뭔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뭔가 문장들을 데리고 올 것이며 그게 긴 한 덩어리가 돼서 절이라는 개념을 이룬다. 이거 하나는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이 등위 접속사라는 애가 병렬 구조, 그래서 양옆에 대등한 걸 연결하는 걸 우리 병렬 구조라고 하죠. 이 병렬 구조들 꼭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서술어라는 애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서술어나 동사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부터 하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흔하게 영어 공부를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들을 분류를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어라는 체계에선 조금 잘못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품사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를 팔품사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 단위의 이야기들을 할 때 동사라는 개념이 품사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서술어라는 개념은요, 이 동사라는 애가 서술어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2차 파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애들을 부를 때 이 동사를 동사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 찝어드리는 정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술어라는 애는 주어의 인칭과 수라는 정보를 담고 시제라는 정보도 담고 그리고 이 조동사라는 애는 흔히 우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조동사 뒤에 항상 오는 원형은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였다라는 걸 꼭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개념이지만 용어만 하나 조금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보기부터 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 B, C, D는 보기가 어원이 모두 같기 때문에 뜻은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품사적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A나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명사 아니면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음을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그래서 A, B는 여기 뭐 명사에 S가 붙었든 동사에 S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었든 둘 다 똑같은 애들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C는요. 이렇게 OR 붙은 거 보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이렇게 ING가 있는 애들은 동명사의 시작점이나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으면 아니면 현재 분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요 문제를 풀 때는 목적어라는 개념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를 아까 우리가 세 개의 룰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개의 룰을 이용해서 한번 구조 분석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전치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 with라는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를 이렇게 잘랐겠네요. 그죠? 전치사고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접속사를 찾으려고 했더니 접속사 없습니다. 그 다음 서술어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 has를 서술어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ha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HAVE에서 VE가 S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 서술어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담았으니까 서술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빈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밑에 한 번만 봐주세요. 자, 목적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특히 토익에서 이 목적어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서술어 has, 가지다라는 이 동사는요.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항상 데리고 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는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뭘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무엇을 같은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반문을 하시게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반문이 필요한 동사들, 이런 애들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타동사를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우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토익에서 많이 빈출되고 기출되는 단어들을 외운다. 아우, 너무 좋은 방식입니다만 내가 뭔가를 외워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외우지 못하면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외웠는데 그 외운 것들을 토대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바로 스위칭 된 건 아닐까? 바뀐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시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암기라는 것을 별로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타동사, 빈출, 어휘 이런 거 외우자고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자, 그냥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럴 때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보시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엔 목적어라는 개념이 필요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거죠. 자,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될 수 없으니까요. 얘네들은 명사 말고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 자리겠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도 제가 여기 2번, 3번에 명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놓았는데 지금부터 여기 있는 거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C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C를 보시면 이거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사람은 세죠. 셀 수 있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개념은 단수를 표현하려면 어를 아니면 복수를 표현하려면 뒤에다가 s라도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무것도 없이 저기다가 넣으라고 하니까 C를 고르시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C는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contracting이라는 애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래 contract는 계약하다라는 타동사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 타동사라는 개념은 ing가 붙기 이전에 동사일 때부터 얘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개념을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요, contracting이라는 애 플러스 뒤에 목적어까지 같이 있어줘야 이 긴 덩어리가 하나의 동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동명사의 제대로 된 모양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의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이런 애들을 동명사의 의미상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 또한 의미상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동명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A랑 B 두 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contract는 계약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contract라는 단어는 계약이니까 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셀 수 없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은 이 계약이라는 개념은 셀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맞죠? 내가 이걸 좀 외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안 외워갖고 망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카테고리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보시면 with라는 애부터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맞죠? 전치사구는 단순한 구조분석만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거나 문제풀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전치사구 내용을 보니까 뒤에 32개 주요한 옷가게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맞죠? 자, 여기 옷가게들은 몇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죠? 옷가게가 여러 개면 그 가게들이랑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계약 또한 여러 개가 되겠죠. 따라서 얘 정답은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만 한 번만 강조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전치사구라는 애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필기들을 좀 지웠는데요. 자, 이 전치사구라는 이 개념은요, 한 덩어리의 형용사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와 뒤에 있었던 전치사구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구 안에 리테일러들이 여럿이 있다는 건 계약 또한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 거지. 토익 준비를 할 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외우자,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외우자. 이건 너무 옛날 토익 아니면 옛날 영어죠. 뭐 흡사 이런 정도 아닐까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제 뭐 쇄국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외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학문으로서 영어가 들어왔을 때 뭐 그 정도에나 배우는 방식을 이렇게 암기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란 암기도 분명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지만 암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2번 문제를 보니까 A, B, C, D의 어원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는 건 얘네들은 모두 해석이 약간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해석은 필요하지만 약간의 구조 분석을 해놓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우선 얘네들의 뜻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얘네들은 부사로 따라서 그러므로 because of 때문에 even though 접속사로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뭐일지라도 아니면 since는 요거는 하나 꼭 체크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since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얜 전치사로 썼을 땐 이후로 정도의 뜻으로 쓰지만 여기에 있는 since를 접속사로 썼을 땐 무엇을 한 이유로 라고 전치사와 똑같은 뜻도 쓸 수 있지만 때문에라는 뜻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같이 꼭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 애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토익 공부를 하셔야 할 때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서술어와 접속사의 상관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전접부 문제라고 흔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 부사들이 같이 있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이런 애들은 계속 문제 풀다 나올 때마다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암기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다만 품사라는 애에 대한 정확한 접근 없이 뜻만 외우는 것은 전접부 문제에선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구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뭔가를 따지다 보면 결정적으로 버릴 수 있는 보기들이 먼저 생길 거기 때문에 우선 구조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버릴 걸 버려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니까
전치사고 찾았더니 여기 by라는 애가 있어서 뒤에 빼버렸고요. 접속사 따로 보이지 않는데 employee라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 있는 서술어 하나,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have increased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담은 서술어 하나. 그래서 서술어가 총 2개가 있네요. 맞죠? 그럼 서술어가 2개가 있어요. 원래 한 문장에서 이 서술어라고 하는 애는 한 문장이면 1개인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1개가 만약에 지금처럼 2개 이상으로 늘어나려고 한다. 2개가 넘어야 한다. 2개 이상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요. 여기 있는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2개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접속사가 서술어가 2개 있다는 건 이 문장 안엔 접속사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어딜 봐도 접속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 여기에다가라도 접속사를 넣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푸사 버리고 여기 전치사를 이렇게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B, C, D가 3가지가 우선 될 수 있겠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전치사까지 버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버리고 나면 이 접속사이거나 이 접속사인 이 2가지의 케이스가 남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인 거죠. 그쵸? 자, 지금 구조 분석만으로도 4개의 보기 중에 2개를 버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를요. 조금 더 빨리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접속사가 2개 있는데 여기 있는 even though는 역접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쓸 땐 양옆에 서로 반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뭐 한 이후로라는 말로 쓰든 때문에 라는 말로 쓰든 이 센스는 서로 뭔가 뒤집혀야 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앞뒤 문장을 조금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린 뭘 찾아놨죠? 여기에 서술어를 찾아놨고 서술어를 찾아놨어요. 맞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서술어 쪽 보니까 고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have increased는 뭔가 증가했다라는 뜻이죠. 고용하는 거랑 증가한 건 서로 반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는 역접을 고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답을 D로 갈 거다. 이렇게 서술어만을 해석해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해석을 조금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겐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모든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조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뭔가 많은 해석을 하거나 많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에겐 별로 그렇게 유용한 방법은 아닐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D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 보죠.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3번 문제 굉장히 예외적인 문제예요. 자, 3번 문제 여기 여러 가지의 뜻들을 제가 우선 적어 놓았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개 설명만 할게요. 우선 여기 있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제가 뒤에 있는 다른 문제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파트가 이 동명사가 명사로 굳어져서 사용되는 경우예요. 자, 얘네들은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얘네들은 조금 암기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암기를 하지 않을 거면 다른 보기들을 버릴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저는 여기에서 구조 분석을 한다면 consist라고 하는 애를 서술어로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어떤 카지마라는 여자분의 duties라는 이 의무들이라는 명사, 복수형의 명사가 주어라는 거를 체크를 했을 거고, 저는 이 앞에 자리에는 그렇다면 약간 형용사 같은 애들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명사나 동사의 그 품사를 가지는 D야 당연히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형용사 얘도 가능은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애들도 당연히 형용사가 되니까. 왜요? 분사라고 부르는 애들은요. 얘네들은 동사를 이용해서 만든 형용사를 분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A, B, C가 다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죠? 자, 여기는 B, C의 뜻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기 있는 책임이 있는 이라는 말을 썼을 때 책임이 있는 의무들, 이 의무들이라는 애가 그럼 어떤 책임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해석으로 버리실 줄 알아야 하며, 여기에 있는 BC의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또한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버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3번 문제를 갖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에 동명사였던 애가
아예 명사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자, 원래 출발점은 동명사였을 겁니다만 이제 동명사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그냥 아예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얘는 동명사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명사라고 봐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명사, 그래서 여기 회계라는 말들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명사를 만약에 넣었다. 그리고 그 뒤에 notice라는 명사를 붙였다. 그래서 복합 명사라는 애를 만드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얘는요. 실제 시험에서 제일 1번 정답으로 고려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저런 애들, 복합 명사의 애들이요. 실제 시험에 튀어나와서 내가 이걸 뭔가 암기하고 있다 골라야 되는 경우가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ing들을 봤을 때 꼭 현재분사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간혹 동명사가 명사로 굳어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갖고 온 거예요. 조금 이따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석상으로 여기에 있는 B가 정답이 되는 거 좋은데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죠? 이게 동명사였던 애가 명사로 아예 굳어서 사용되는 몇몇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4번 보시면 ED가 4개가 있어요. 맞죠? 자, ED가 4개가 있다는 건 우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과거분사라는 형용사인가 아니면 과거 시제라는 서술어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저는요. ED를 다 제외한 동사 원형들의 뜻을 한번 써봤습니다. 맞죠? 자, 이 동사 원형들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동사 원형들을 가지고 서술어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이 서술어는 분명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서술어였을 것이고 이 애가 만약에 과거분사라는 형용사가 됐다면 네, 형용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쵸? 그럼 이 두 가지의 가능성들을 저는 여기 있는 요 동사들에다가 ED라는 애들을 붙임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전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보니까 저 빈칸 바로 앞에 or이라는 서술어가 있네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 서술어가 이미 있는데 얘로 인해서 또 서술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드니까 얜 형용사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비동사를 우리는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죠. 자, 이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뒤에 주격 보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럼 얘는 뒤에다 뭘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주격 보어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자, 이 주격 보어란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이 주격 보어가 될 수 있는데 얘 과거분사면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얘가 주격 보어였던 거죠. 자, 이런 애들을 비동사가 과거분사라는 애를 주격 보어로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을 여기 밑에 있는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하나로 묶어서 배운다. 그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화기 시대의 영어라고요. 자, 비동사랑 과거분사가 어떻게 같은 거 한 묶음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명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제가 묶어서 하나의 팀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이걸 한 팀으로 불러서 수동태라는 팀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한 사람인 건 아니라고요. 그쵸? 두 사람인 거잖아요. 비동사랑 과거분사라는 애들을 묶어서 수동태라는 이름의 한 팀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제가 한 단어냐라는 얘기인 거죠. 왜 우리는 수동태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한 단어로 배웠는지 그것에 대한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주격보어예요. 맞죠? 주격보어는 누굴 보충 설명하는 걸까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주어를 찾고 싶어서 봤더니 여기 앞에 they라는 대명사가 주어였네요. 자, 이 they라는 대명사는 대신하는 명사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they라는 복수형 대명사를 썼다는 건 이 앞에 얘를 대신할 만한 다른 명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televisions라는 애가 복수형인 것 같으니까 얘가 이 they로서 대신되어진 거겠죠. 자, 그럼 televisions라는 애가 주어였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텔레비전이라는 애가 맡기다, 부여하다, 배정하다를 당하다. 텔레비전이라는 애가 selected, 선정을 당하다. 텔레비전이라는 애가 관리하다를 당하다. 점검하다를 당하다. 저는 TV가 점검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지 않으면 좀 더 볼까요? 자, 얘네들이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얘네들이 function properly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저는 정답을 D로 갖고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D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이 4번 같은 문제들을 푸실 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얘네들을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한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말장난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푸시면 이건 결과적으로 말장난에 빠지게 되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에 요 덩어리 유튜브 정사 있죠. 유튜브 정사는 여기 앞에 있었던 과거분사를 꾸밀 부사였을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얘랑 한번 더 맞춰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서 5번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여기는요. 똑같은 애들이 나왔어요. ED가 4개 나왔어요. 그쵸?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뜻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저 밑에다가 제가 완료 시제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자, 얘네들은 혹여나 과거분사일까 아니면 얘네들은 과거 시제 서술어일까 고민을 했는데 앞에 has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분사여서 have pp. 잠깐. have pp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요 덩어리가 통째로 하나의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애니까,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서술어로 이렇게 봐줘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능동과 수동이라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거분사란 원래 수동의 의미를 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완료 시제에서의 과거분사는 조금 다릅니다. 완료 시제의 과거분사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완료 시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개념으로 과거분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have 플러스 과거분사가 한 덩어리의 서술어다. 이건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과거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꼭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완료 시제란 어떠한 기간 동안 지속될 때 사용하는 시제를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완료 시제를 수동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bean이라는 애를 넣어서 비동사를 넣은 후 pp를 쓰는 거예요. 요거까지 머릿속에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엔 바로 과거분사가 들어간다는 건 얜 능동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전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체크하려고요. 자, 여러분 여기 sign, 서명하다, 계약하다라는 뜻이죠.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무엇을? 그러니까 얘 뒤에 목적어 필요하다고요. 자, 정의하다, 규정하다. 얘도 뒤에 똑같이 목적어 필요할 거예요. 관계를 맺다, 고용하다. 얘도 목적어 필요할 겁니다. 자,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얘도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할 겁니다. 맞죠? 그럼 전 지금부터 이 뒤에 있는 an agreement라고 하는 애가 목적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계약서라는 저 명사가 목적어라고 생각할 거고, 이 계약서라는 말과 제일 잘 맞는 애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전 A, 서명하다 밖에는 고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의 단위를 줄이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죠? 자, 다음 거 넘어가 보죠. 자, 6번 넘어갔습니다. 얘네들 A, B, C, D 어원이 다 같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기서 우선 complete란 서술어가 있었으니까 이 뒤에 이렇게 긴 명사가 있었고, 여기에 있는 applicant도 명사 information, 명사 form도 명사니까 우린 그 앞에 형용사 정도 넣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구조 분석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형용사가 가능한 현재 분사 요 두 개들은 놔두실 수 있을 거고, 동사나 명사인 B나 D는 충분히 버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A랑 C 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이 A, C를 따지는 거, 이게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그 뜻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하겠다고 했던 게 여기 파트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enclose는 둘러싸다나 동봉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만든다는 건 여기 밑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원래 여기 하다라는 여기 동사의 뜻 있죠.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인, 아니면 당하는, 완료된, 일하고 이렇게 길게 바꿔주는 거, 이걸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좀 줄여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조금만 짧게. 그런데 얘네들을 조금만 짧게 줄여서 쓰는 순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만약에 동봉하다의 뜻을 갖고 제가 말해보면요. 자, 동봉하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인이라는 말이 이게 현재 분사였어요. 자, 동봉하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인을 좀 더 줄이면 동봉하는 이라는 말로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걸 조금 더 줄이면 동봉한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선 동봉한 아니면 동봉된 이라는 말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한국말에선 하다와 되다가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요, 요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인이라는 이 말을 확 줄여서 동봉한까지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얘 원래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따라서 안 골치 아프고 싶고 외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말들을 조금 길다고 생각하셔도, 조금 사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그대로 통째로 외우시는 게 얘네들의 뉘앙스 차이를 암기 없이 해결하는, 아니면 가장 이 정도의 최소한의 암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현재 분사는 뭔가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뭔가 수동의 의미, 그래서 여기에 꾸미는 애랑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걸 되게 어렵게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분사의 경우 의미상 목적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 근데 이 과거 분사라는 애는 의미상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과거 분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개념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이 현재 분사, 이 ing는요. 보어로 쓰는 경우에 하나요. 얘 뒤에는 의미상의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고요. 수식할 때도 데리고 와서 길게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능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의미상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데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하나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를 갖고 가는 거죠. 동봉된 이 지원, 정보, 양식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원자, 정보, 양식. 근데 이게 그럼 동봉된이 맞겠지? 동봉하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고 있는 중인 양식. 그럼 이 form, 양식이라는 애가 뭔가를 직접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얘가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런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얘네들을 정확하게 걸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7번이에요. 자, 요 7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자, 여기 A, B, C, D는 모두 전치사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쉬운 전치사들이라기보단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전치사들이 여럿 있죠. 자, 이런 전치사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전치사들의 종류를 외우시는 건 굉장히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강조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자, 여러분. 이 전치사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는요. 항상 요 애들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전치사라는 애는 항상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오는 애입니다. 따라서 전치사는 명사랑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어떤 전치사를 넣느냐라는 것은 이 문장 안에 있는 명사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랑도 굉장히 많이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회사 이름 하나 있죠. 자, 그래서 회사 이름을 하나 체크했고, 그 다음 여기서 to upgrade the portable unit. 뭔가 휴대 가능한 유닛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잡았습니다. 자, 무슨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Renewable Energy Expo라는 애들이 있대요. 그렇죠? 이런 명사들을 좀 잡아봤어요. 맞죠? 자, 그러면 저 회사에서 어떤 휴대 가능한 유닛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시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enewable한 에너지 엑스포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럼 뭐뭐와 반대로, 이 엑스포와 반대로 저런 걸 시도한다. 엑스포가 나쁜 얘기를 할 리도 없고 저기에는 업그레이드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닐 텐데 반대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는 부정적이니까 아닐 것 같죠. 자, 그 다음에요. 뭐뭐에 더하여, 아니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라는 뜻에 뭔가 추가한다라는 느낌의 저기는 in addition to 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저 회사가 저걸 하는 거랑 엑스포는 그냥 별개인데 뭘 이걸 게다가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자, 뭐뭐보다 앞에, 뭐뭐보다 빨리, 뭐뭐보다 앞서서 미리 먼저 저 회사에서 이 엑스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걸 하려고 한다, 하려고 시도한다.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을 이렇게 D를 골라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는 전치사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좀 뭐 외울 거리도 분명히 있고 이 애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시면 좋은 거, 그걸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살짝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불러드리면서 빠르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해석하실 때 그냥 걔네들을 앞에서부터 쭈르르르륵 해석하시는 것보단 약간의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시는 게 더 좋은데요. 자, 키워드를 잡는 방법은 첫 번째 1번 명사, 이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정적인 말들, 요 세 가지를 갖고 사실 잡으시면 돼요. 조금 이따 파트 7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만약에 얘네들을 잡는다면 여기 있는 회사라는 명사들 잡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여기 attempting이라고 하는 애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에 있는 unit까지 있죠. 이 덩어리를 한 덩어리의 현재 분사, 그래서 한 덩어리의 긴 형용사로 잡아주실 수 있었으면 사실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쫙 해석하실 수 있다 없다, 얘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사소하게 놓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셨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충분히 구조적으로도 배울 게 있었고 얘네들은 보기에서도 배울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이 전치사보다 훨씬 더 전치사 문제는 쉽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땐 진짜 이 명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명사를 체크해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얘가 더 알맞을 거야, 얘가 훨씬 더 깔끔해 라는 그런 분명히 뉘앙스 차이를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전치사 문제들은 접근해 주세요. 자,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A, B, C, D를 보시면 여기에 A에 whenever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여기 이제 복합관계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합관계 부사와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ever라고 하는 애가 없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ever가 있든 없든 어차피 when이라는 애는요, 접속사로 쓸 수도 의문 부사로 쓸 수도 관계 부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 내에선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약간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어요. 그럼 저는요, 이게 전접부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구조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맨 앞에 get이라고 하는 서술어가 보이실 거고요. 그 뒤에 보이니까 뭐라고 하는 서술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문장인 서술어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서술어가 두 개이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 접속사가 들어와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선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 두 개가 남았죠. 그런데 보니까 get, 얻는다, 40% 할인을 얻는다, 그 다음 산다, 둘 다 역접이라고 볼 만한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aldo를 버리고 whenever를 골랐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복합관계부사를 팔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나왔으니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복합관계부사란 이 관계부사에다가 ever라는 애를 그냥 붙인 것 뿐이에요. 얘네들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두 개다, 이게 문제 풀 때는 중요한 겁니다. 다른 문법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복합관계부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 내용일 거고요. 자, 원래 그냥 관계부사절이라는 데는 형용사절이에요. 왜냐면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미니까요. 그런데 이 복합관계부사절이라는 애는요, 명사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로 세 개를 다 쓰일 수도 있고, 간혹 이 명사 덩어리로 쓰일 때는 간혹 이런 경우를 복합 의문부사라고도 그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문제 풀 땐 여기 2번에 써 있는 서술어가 두 개 되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들에겐 훨씬 더 중요하신 개념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이것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9번이 있어요. 자, 이 9번 문제 부사 문제입니다. 자, A, B, C, D를 쭉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부사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 애들을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꼭 문장 내에 다른 부사가 더 있는지를 꼭 찾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 on the lobby floor 라고 전치사고 빼시고 or 이란 서술어 빼시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now that 이라는 애가 종속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이 덩어리를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또 다른 부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덩어리가 또 다른 부사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어떤 부사를 집어넣고 싶다면 여기는 또 다른 부사가 또 있었죠. 이 부사끼리는 어느 정도 의미가 일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부사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석을 할 때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polishing work라는 애는요. 광택 작업이 has been done. 거의 끝났대요. 자, 광택 작업은 다 끝나왔다. 끝났다는 얘기죠. 광택 작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뭔가 부사를 넣을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 부사가 꾸미는 visible 이라는 잘 눈에 보이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었네요. 맞죠? 자, 광택 작업이 끝났어요. 그럼 뭔가 보여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봤더니 앞에 스크래치래요. 맞죠? 여러분, 광택 작업이 끝났으면 스크래치는 안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인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전 여기에서 부사에서 이 부사절에선 분명히 광택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스크래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판단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전 여기서부터 A, B, C, D 중에서 부정적인 애를 찾으려면 CD를 버리고 시작했겠죠? 그럼 이제 A, B가 남았어요. 근데 거짓으로 부정하게 이런 뜻은 아니고 거의 좀처럼 뭐뭐하지 않게 B를 골랐겠죠. 거의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뜻을 골랐겠죠. 자, 얘네들을 앞에서부터 쫙 그냥 해석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외에 다른 부사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면 간혹 분명히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얘도 될 것 같고 쟤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보기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사 문제들을 푸실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문장 내에 다른 부사가 뭐 긴 부사일 수도 있고 짧은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부사들을 더 찾아주세요. 다른 부사들이 있으면 더 찾아주세요. 그렇게 부사들을 조금만 더 찾아주시면 얘네들의 뉘앙스나 조금 더 알맞는 정답을 골라내기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B 되는 거 확인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자, 이 10번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여기 have requested 라는 서술어도 있고 여기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도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서술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서술어가 두 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C부터 버리시는 것도 다 좋아요. 여기 서술어 자리니까 여기 얘네들 안 된다. 이거 버리시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갖고 온 문제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명령, 요청, 제한, 의무와 관련된 서술어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로서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 그 대절 내에 그러니까 여기 대절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쭉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될 거고 여기 at부터 뭐 전치사고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도 빼면 그럼 뺄 거 다 빠지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다 뺄 거를 뺐어요. 그럼 이렇게 빼고 나면 여기 서술어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대절 안에 그럼 지금 서술어가 얘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얘와 관련된 뭔가 특수한 룰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자, 얘가 이렇게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대절 앞에 서술어가 앞에 명령, 요청, 제한, 의무 등을 나타내는 뜻을 가질 땐 대절 내의 서술어에는 원래 should라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should를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략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는 그 서술어가 항상 원형으로 오니까 원형의 형태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 애들이요 간혹 나오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맞추는 건데 안 들어봤으면 못 맞추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들어보면 맞춰요. 자, 앞에 have requested 얘는 완료 시제니까 능동을 나타내는 걸 거예요. 빈이 중간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 뒤에 목적어가 대절로 온 건데 요청하다 여기 요청과 관련된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 뒤에는 A 같은 examine 같은 동사 원형이 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요 앞에 원래 뭐가 생략이 되어 있었다고요? should라고 하는 애가 생략이 되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빠르게 파트 5에서는 10개의 문제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들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첫째는 구조 분석을 전치사, 접속사, 서술어 갖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을 할지 아니면 정말 구조만을 갖고 확실하게 문제를 끝내버릴지 정확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파트 6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파트 6는요. 문장 분석 아니면 문장 분석 후 해석, 그다음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분석만으로 풀 수 있는 비중이 너무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전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적어서 문장 구조 분석이라는 애들 말로만으로는 파트 6를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요. 분명히 해석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애들을 할 때는 이렇게 명사 아니면 형용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나 부정어구 아니면 접속사가 나열하는 정보들, 이런 애들을 키워드로 체크해 가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그렇게 파트 5처럼 뭔가 이렇게 딱딱 단단한 룰이라기보단 적용을 시키는 연습이 훨씬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파트 7에서도 쓰일 거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짧은 파트 6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사람 이름이 있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여기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것도 다 놓고 봤고, 여기 8월 29일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라는 명사가 있었고, upgraded라는 형용사가 있었고, 최신 버전이라는 명사가 있었고, 우리 security software라는 명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된대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를 깔게 될 거란 얘기죠. 이 말만 갖고도 지어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장이 점으로 끝났습니다.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요. 11번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점이에요. 자, 이렇게 점과 점으로 끝나는 애들은요. 요 사이에다가 문장을 끼워 넣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엔 바로 앞문장을 봐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락이 갈려버렸단 말이에요. 맞죠? 단락이 이렇게 갈려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앞문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땐 뒷문장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단락이 갈려있었고요. 이제 11번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11번 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너 뒷문장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쵸? 그 다음에 너의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 설치가 being performed, 행해지는 동안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면서 너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그럼 이 뒤까지는 안 보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체크한 여기 있는 문장들의 키워드랑 여기서 제일 키워드가 맞는 애들을 한번 보려고요. 자, 여기 security guidelines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애들과 guideline이라는 명사는 도저히 안 맞아요.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사무실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사무실이랑 여기 뒤에 있는 키워드들은 하나도 안 맞아요. 버리세요. 자, 이 업그레이드라는 애 나왔어요. 괜찮죠? 나쁠 건 없어요.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this upgrade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럼 C, D를 갖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1시에 시작한다. 그 다음 얘네들은 특정한 컴퓨터 모델들. 특정한 컴퓨터 모델들이면 모든 직원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의 정답을 누굴 고른다고요? C를 고른다고요.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해석이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따지면서 키워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키워드 명사, 형용사, 부정적인 어구 아니면 접속사가 나열하는 정보들. 이 네 가지의 룰만 갖고 이렇게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이게 문장을 끼워 넣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그럼 11번 해결됐으니까 여기 12번 가볼게요. 자, 앞에 네가 이 설치라는 애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애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나 너는요. 너의 이 시스템이 부정적인 말 not running, 잘 작동하지 않는다. fast, 형용사,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원래 it, 얘가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이 네 개 중에 고르라네요. 자, 기억할 수 있다. 너가 아마도 기억할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notice, 알아차릴 수 있다? 네. 설득하거나 비평하다 아니잖아요. 자, 너가 느끼기에, 너가 체감하기에 얘네들은 조금 뭔가 느린데 왜 이렇게 느려졌지?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고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푸는 거지. 절대 12번 문제 같은 애들은 절대로 구조 분석만으로 못 풉니다. 자, 다음에 12번 그래서 풀었고요. 다음 거 넘어가서 이 installation done, 설치 완료되면 너 여기에 to reboot your computer,
너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자, 그리고 여기 13번 보시면 여긴 점, 그 다음 여긴 컴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과 컴마가 있는 이러한 빈칸을 접속 부사를 넣어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요, 양옆의 키워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는 재부팅을 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 working 이란데요. something 뭔가에 일한다면 너는 이 프로세스를 더 편리한 시간에 끝내도 된다. 아까는 리부트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도 된대요. 전 정반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답을 D를 골랐다. 이렇게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요. 여기 있는 미리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for 이란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오겠네요. 14번 자리엔. 근데 여기 A, B, C, D 어원이 모두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 그럼 저는 여기서 C밖엔 고를 게 없었죠 뭐. 그래서 여기 C 고르고 끝. 이게 파트 6예요. 파트 6는요. 구조 분석이 아닌 약간의 해석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트 6에서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익숙하게 보셨다면 지금부터 넘어가서 원래 진짜 독해만을 필요로 하는 파트 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트 7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사실 속독이에요. 속독. 자, 여러 가지 꼼수도 있고 막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파트 7을 푼다. 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요. 그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여기 세 번째에 써놨는데요. 여기 문제에 나오는 보기 있잖아요. 보기까지 모두 어차피 읽어봤자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써먹으실 수도 없어요. 왜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그 기억이 날 거다 아니면 훈련을 하고 많이 풀다 보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글쎄요. 그거보단 그냥 글 자체를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로 키워드를 토대로 파악은 하시되 보기를 먼저 읽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찾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형용사, 그 다음 부정적인 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룰이 아까 살짝 더 있었던 건 접속사라는 애가 나요라는 정보가 있다면 걔네들까지 요거까지 하나만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15, 16, 17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여기 있는 보기들까지는 미리 보지 않을 거예요. 그쵸? 보긴 안 보고요. 문제부터 볼게요. indicated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추론형 문제라 그러죠. 그런 애들은 이 보기가 어차피 그래 대놓고 똑같은 단어로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봤자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material이라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arliamentary library archives database. 자, 저거 parliamentary는 원래 의회인데 의회 라이브러리가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도서관 정도 될까요? 여기 있는 archive는 뭔가 저장소 같은 거고 거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material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니에요? 어렵겠죠. 여기 있는 indicated 때문에 얘네들은 어렵겠죠. 그럼 잘 읽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다음에 true, 사실인 게 뭐니에요? 이 lettuce라는 애가 있대요. 무슨 편지가 있나 봐요. 편지에 대해서 사실인 게 뭐니에요? 자, 얘네들은 indicated 아니면 뭐 most likely 아니면 implied, suggested 이런 애들 없잖아요. 쉬울 거예요. 할만할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요 명사를 그래서 찾으면 여기에 있는 문제랑 분명히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이거 빈칸 1, 2, 3, 4에다가 이 문장을 넣으래요. 자, 여기서도 명사 찾는 거예요. 그들의 age, 나이. 자, 이 문서들 다수 fragile, 깨지기 쉬운, 뭔가 손상되기 쉬운.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viewed online,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요. these documents 아니면 their age. 얘네들은요. 대명사라고 하죠. 자, 대명사란 앞에서 쓴 명사가 있었으니까 쓰는 게 대명사라고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 그들의 나이 혹은 그들의 문서들이라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문장의 앞에는요. 뭔가 그런 복수형의 대명사로서 뭔가 그들의 나이 혹은 그들의 문서들이라고 할 만한 뭔가 복수형 명사가 있었어야만 이 문장을 그 뒤에 끼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체크해 놓고 이 대명사들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쭉 글을 봤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letters라는 말이 밑에 나와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문제는 이쪽을 읽으면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쪽을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부터 볼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애는 고안된 역사적인 여기 있는 기록들, 국회, 의회 기록들을 네가 뭐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 맞죠? 자, 얘네들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법률 문서들. 자, 얘네들은 1600년대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법률 문서들. 자, 얘네들은 not available. 가능하지 않대요. anywhere. 아무 데서도 가능하지는 않고 여기서만 가능하대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1번들을 봤어요. 자, 저는요, 여기 수천 개의 문서들이라는 애가 있어서 걔네들은 가능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말도 좋고 이 문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으니까 이 1번은 지금 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listing. 목록들. 검색 가능한 작가, 날짜, 문서들이 만들어진. 그럼 날짜, 만들어진 날짜나 작가에 의하여 그 검색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일 거고요. 자, 얘네들은 synopsis, content, 뭐 이 내용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약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새로운 versio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search, 위치로 search를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저는요 원래는 author 1번, date 2번이었어요. 근데 얘 여기서 3번. 위치별로도 찾을 수 있게 해줄 거라는 1, 2, 3의 포인트를 잡았어요. 맞죠? 그런데 다만 얘는요. 새로운 버전이니까 곧 가능하게 될 거예요. This spring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내년 봄쯤에나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여기 내년이란 말은 딱히 없지만 뭐 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리얼 중에 offline이라고 써있는 애들은요. 몇몇 경우에 볼 수 있다. 이 오피스에 가시면 보실 수도 있고요. 접근, 얘네들에 대한 접근을 하시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원들 중 하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2번 자리에다가 뭘 넣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데요. 복수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직원들이라는 애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럼 1번이 더더욱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3, 4번이야 여기 밑에 있으니까 뭐 보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뒤로 넘어가서 문제부터 이거 먼저 해결해 볼게요. 자, 얘네들은 organized alphabetically.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몰라요. 자, 얘네들은 electronically 하게 가능하다.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얘네들은 approval,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일부는 뭐 그런 건 맞고 집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 이런 내용들 나온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에 정답을 C를 이렇게 고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앞에서 approval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거꾸로 저 보기를 보고 찾겠어요. 하지만 이 애들을 다 읽고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 되실 거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서 collection letters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00년이나 넘은 그런 편지인가 봐요. 이게 피터 롤렌슨이라는 사람이랑 폴 조지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그런 편지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개 중에 7개 정도의 편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preserved,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총 8개인데 그 중에 7개 정도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discussions, tax rates, 세금률이나 세금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뭔가 서류들도 있었고요. 자, 얘네들은 부분적인 초안들도 있습니다. 이 조지, 그 다음에 뭐 4월 29일 House of Commons Address 뭐 이런 부분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 이름인가 보죠. 그렇죠? 자, 여기는 number, handwritten revisions. 이게 수정됐다라고 뭔가 몇 번 뭐 1판, 2판, 3판 이런 식으로 뭔가 손으로 쓴 그런 숫자들. 그래서 이게 뭐 수정된 번호들 이런 것들도 있대요. 그렇죠? 뭐 여기도 읽어봤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뭔가 아까 뭐 얘네들이 아까 뒷문제에서 그 문장 넣을 때 얘네들은 저 이렇게 보관된다 뭐 한다. 이 문서들은 fragile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애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이 문제는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제가 면접 정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서 true, 사실 요 애들에 대해서 사실인 게 뭐니에요? 자, 얘네들은요 100년 전에 쓰여인 거 맞아요? 네, 아까 뭐 hundreds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괜찮죠? text 보셨어요. 근데 전 images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자, 저는요 별로 그렇게 지금 해석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해석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난 이런 단어를 봤다 못 봤다예요. 자, 여기 직원 얘기 못 봤어요. 자, 웹사이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버리면 얘 정답은 그냥 심플하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A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찾기처럼 풀었냐면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indicated 같은 애들이 여기엔 없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추론형 문제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골치 아프게 갖고 갈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남은 문제는 아까 A가 괜찮았다라고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글을 다 읽고 나면 이미 얘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고르시고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 파트 7이라는 애는요. 잠깐 앞으로 살짝만 넘어가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자, 이런 15번 문제 같은 애들은 분명히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16번 같은 애들은요. 간단하게 그림 찾기를 한다라는 관점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의 지표는 이런 indicated, most likely, 아니면 뭐 implied, 뭐 이런 suggested 이런 말들이 있는 문제에서 추론형이었냐 아니었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보실 땐 어차피 여기 보기까지 보는 건 기억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가지고 얘한테는 어느 정도의 성의를 내가 드려야 하고 얘한테는 어느 정도로 힘을 빼도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10월 10일 대비 토익 특강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되게 짧은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보내주셨다면 정말 이 시험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들만 담으려고 저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0월 10일 날 시험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끝토익 RC 강사 김규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